주린이들의 멘탈 강화 방송 돈다방 미쓰리 4월 6일 목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어떤 분께서 미쓰리가 지난번에 금에 대한 이야기 해줬는데 지금 금이 2,000달러가 넘어갔는데 지금 금 관련 어떤 상품 매수해도 되나요? 라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돈다방 미쓰리에서 비슷한 이야기를 해드렸던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해드리면 제가 여러분들께 금에 대한 어떤 매력에 대해 이야기를 할 때가 아마 작년 하반기, 한 가을 정도였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아마 정확히 제가 인터넷을 뒤지면 정확히 언제쯤 이런 이야기, 그러니까 한 번 한 게 아니죠. 한 두어 번 금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 언제쯤인지 정확히 아마 알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금이 굉장히 좀 매력적인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제가 나중에 제 이야기가 맞는지 틀린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그때쯤 됐을 때 금반지를 하나 사서 오른손에 끼고 있습니다. 아마 새날 방송하시는 분들은 제가 오른손을 들고 깜빡깜빡 할 때마다 제 약지에서 반짝이는 넙대대한 금반지를 아마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물론 24K는 아니에요. 제가 그때, 금이 좀 괜찮을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고 내가 말로만 이렇게 하지 않고 뭔가 좀 실체를 한번 좀, 보자. 내가 진짜 잘 보는 건지 내가 그리고 내 확신을 내가 믿는 건지 내 믿음을 내가 확신하는 건지 그 부분에 있어서 내가 한번 실험을 해보자. 그래서 그때 금반지를 하나 샀습니다. 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해드릴까요? 물론 지금 금이 2,000달러가 넘어갔는데 더 올라갈 수 있을 거예요. 예. 근데 저는 지금에서는 금 관련 상품을 구매하지 않을 겁니다. 저라면요. 왜냐하면 제가 지난번에도 금에 관련돼서 이런 얘기 비슷하게 했지만 저는 어차피 제가 분명히 1,600달러쯤 됐을 때 그때가 매력적인 구간입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때 안 샀는데 굳이 왜 2,000달러에서 사겠습니까? 더 갈 수 있지만 1,600달러 근처에서 샀을 때만큼은 못 벌잖아요. 추가 상승할 수 있는 구간이 적지 않겠습니까? 주식이나 집이나 뭐 금융상품이나 어떤 모든 물건들은 이 자본주의 세상에서 싸게 사는 게 장땡 아닙니까? 물론 여러분 주식은 좀 달라요. 주식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자주 말씀드리지만 주식은 세력들이 있는 종목들을 매매할 때는요. 세력들을 빈정상하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무조건 최저점에 사야 된다라는 그런 그 오만한 생각을 버리고 적당히 세력들의 빈정 상하지 않게 어느 정도 가격에서 매수를 하고 조금 더 빠져도 좀 여유 있게 내가 사도 빠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건방지게 내가 이 종목 내가 오늘 무조건 저점을 잡을 거라는 건 정말 싸가지 없는 생각이고요. 그냥 어느 정도 적당한 선에서 그 세력들의 비위를 건드리지 않는 상태에서 사고 조금 더 빠지면 그냥 적당히 용인하고 대신에 내가 가급적 고점에서 잡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게 훨씬 더 지혜로운 투자겠죠. 가끔씩 저도 그렇습니다만 저도 이제 약간 가끔씩 오만방자한 그런 기질이 튀어나와가지고 세력들 빈정 상하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도 빈정을 상하게 해서 종목을 골로 보내는 적이 몇 번 있습니다. 예. 어쨌든 그래서 주식은 약간 그런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주식은 어차피 현재가창이 보인단 말이에요. 실시간으로 현재가창이 보이고 움직임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런 매매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만 금이나 뭐 유가나 이런 관련된 상품들은 딱 저점을 찍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 상태쯤 됐을 때 어느 정도 평균가 정도가 저점이다 생각되면 그때쯤 사서 수익 내면 되는 거지 굳이 지금 와서 2,000포인트에서 산다? 더 올라갈 수는 있어요. 그런데 저는 사지 않을 겁니다. 왜냐? 1,600달러에서 못 샀는데 지금 왜 삽니까? 1,600달러에서 못 샀으면 그냥 다른 거 사서 다른 주식을 그 돈으로 다른 주식을 사는 게 낫지. 안 그렇겠습니까? 그게 기본이에요, 여러분. 자, 답변이 좀 되셨으면 좋겠고요.
자, 4월 5일 수요일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가 0.24% 상승, S&P 500이 0.25% 하락, 나스닥이 1.07% 하락했습니다. 부진한 미국 경제 지표를 살피면서 뉴욕 증시가 혼조세로 마감을 했다라고 합니다. 부진한 경제 지표라면 뉴욕 증시가 3대 지수 모두 하락했어야 되는데 그래도 혼조세로 잘 선방했어요. 장 초반에는 3대 지수가 모두 하락으로 시작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증시는 어떤 증시냐? 가스라이팅 첫 번째. 지금 미국 증시는 크게 뺄 생각이 없다. 그러니까 혼조세로 마감하는 거예요. 두 번째. 그러나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보다는 대한민국은 신흥국이고 대한민국은 주세 파악을 해야 됩니다. 주식시장 얘기하는 거예요. 자, 경제지표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ADP 전미고용 보고서에서 발표하는 3월달 민간고용 부문 전월 대비 14만 5천 명 증가했습니다. 예상은 21만 증가를 예상했었고요. 2월에는 24만 2천 명이라고 했는데 2월보다 상당히 부진한 지표였습니다. 자, 물론 이제 4월 7일 노동부에서 발표하는 고용지표가 발표될 텐데 ADP 민간고용지표가 잘 나오면 고용지표가 노동부에서 발표하는 고용지표는 덜 나오고 약간 이렇게 시소 게임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인 분위기를 봐야 돼요. 4월 7일 미국 시간으로는 이제 4월 7일 금요일이고 대한민국이 이 지표를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은 4월 8일 이제 토요일 아침이겠죠. 자, 3월 노동부에서 발표하는 비농업 고용자 지수 23만 8천 명 증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월에는 어땠냐? 2월에는 31만 1,000명입니다. 그리고 실업률은 3.6% 유지, 전월과 똑같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미국은 고용지표가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 미국 고용이 좋기 때문에 미국 경제는 좋다라는 개소리를 나불거렸습니다. 개소리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고용지표를 제외한 미국에서 발표하는 모든 미국 관련 경제지표는 길게는 14개월, 짧게는 7, 8개월 전부터 이미 우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은 뭐예요? 경기 둔화예요. 왜 그런 고용이 잘 나오느냐? 여전히 그래도 내가 일할 수 있다면, 일하기 원한다면 일자리가 주어질 정도의 경제 상황은 되는 겁니다. 비록 주급이 좀 적고 상사가 안 입고 치사하고 예전 같으면 사표 쓰고 그만둘 텐데 그래도 경제가 안 좋다고 하니까 혹시 다른 데 취직되기 어려울 수 있으니 안 입고 더럽지만 버텨보자 해서 일자리가 좋은 상태로 유지가 되는 거고 그리고 취업이 안 될 수 있으니까 내가 눈높이를 조금 낮춰서 취업 전선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기 때문에 고용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경기 둔화와 경기 침체의 경계를 어떻게 구분하느냐. 경기 둔화는 그래도 주급이 작고 일자리가 별로 좋지 않지만 내가 원하는 최상의 일자리는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일할 수 있다면 내가 원하면 일할 수 있는 자리가 있다면 경기 둔화. 경기 침체는 내가 일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는 게 경기 침체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도 이런 얘기 똑같이 해드렸는데 당장 어제 2월달 채용 공고가 1월에는 1,056만 건이었는데 2월에는 990만 건으로 1,000건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이제 뭐예요, 여러분? 일자리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돈다방 미쓰리 청취자님들은 이럴 줄 알고 있었어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죠? 아마존, 야후,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애들이 벌써 1월부터 대규모 감원을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은 경기 둔화다. 그래서 돈다방 미쓰리를 청취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갑자기 뉴욕 증시에서 경기 둔화, 경기 침체 이야기 나오면은 벌벌 떠실 수 있으나 돈다방 미쓰리 청취하시는 분들은 난 이미 알고 있었다니까 라고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멘탈 갑이 되는 방법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좀 정리를 해드리면 5월달 FOMC 회의가 5월 2일부터 5월 3일까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략 한 4월 21일,
4월 24일 정도에 이제 연준 위원들이 더 이상 공개 발언을 할 수 없는 블랙아웃 기간으로 돌입하는 거죠. 그렇다면 연준 위원들의 어떤 분위기는 블랙아웃 기간 들어가기 직전까지 똑같을 거예요. 어떻겠습니까? 금리 인하 무조건 할 거예요. 이런 분위기는 아니에요.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그냥 어금니를 깎게 물고 그냥 75bp 할 거예요. 이런 분위기는 아닙니다. 자, 그렇다고 금리 인하할 거예요. 이것도 아니에요. 연준 위원들은 뻐꾸기처럼 앵무새처럼 똑같은 얘기를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 인플레이션이 완화되고 있으나 뭐 우리가 원하는 데까지는 아직 조금 더 가야 된다. 갈 길이 더 멀다. 뭐 이런 얘기를 할 겁니다. 이날 클리브랜드 연방은행 총재가 비스무리한 얘기를 했죠. 최종 금리는 연준 중간값보다 약간 높을 것 같다. 그러면 연준 중간값이 얼마냐? 지난 3월 FOMC 회의에서 예상한 2023년 미국의 기준금리 중간값은 5.1%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조금 더 인상할 거야. 이렇게 얘기했죠. 블랙아웃 기간 직전까지 연준 위원들은 이런 발언들을 할 거예요. 이런 발언들에서 여러분들은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왜 연준 위원은 금리 인하한다는 얘기를 안 해? 왜 금리를 동결한다는 얘기를 안 해? 이렇게 서운해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얘네들은 이렇게 해야 되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려니 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 시점에서 저에게 궁금해하실 부분이 하나 있을 거예요. 아니 미쓰리 예상대로 지금 흘러왔는데 미쓰리가 지금 우리를 가스라이팅 할 때 미국 증시는 크게 뺄 생각이 없다고 하는데 이렇게 뉴욕 증시에서 경기 둔화 얘기 나오고 경기 침체 얘기 나오고 하면은 갑자기 뉴욕 증시가 막 크게 빠지는 거 아니야? 라는 질문을 저에게 하셔야 되는 타이밍이죠. 궁금해 하신 부분을 제가 오히려 역으로 여러분들을 긁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미쓰리 내가 그거 물어보고 싶었어. 뭐 이런 댓글들이 올라와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거기에 대한 답을 드리면, 자, 제가 그랬죠, 여러분. 미국은 지금 크게 뺄 생각이 없어요. 당분간도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뉴욕 증시에서 수면 위로 올라오는 경기 둔화, 경기 침체를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잠시 전에 말씀드렸죠. 연준 위원들은 똑같은 발언을 할 겁니다. 뭐 25bp를 추가로 더 인상을 해야 된다는 등 그런 발언은 아니지만 금리 동결을 선언한다든가 블랙아웃 기간 전에 금리 인하 얘기를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제가 3월 한 중하순에도 이런 얘기 해드렸는데 3월 달에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가 터지고 어떤 리스크가 한번 유동성을 싹 한번 쓸어 제꼈을 때 제가 이 이야기가 이제 잦아들고 그리고 인플레이션 지표가 이제 둔화되면 투자자들은 미국의 중소형 은행주들의 어떤 유동성 위기도 이제 다 지나갔고 그리고 소비자 물가지수, 인플레이션 지표도 이제 둔화되니까 미국 증시는 좋을 거야 라고 막 박수 칠 때 여러분들은 치시면 안 된다고. 왜냐하면 박수 칠 상황이 아니라 박수 칠 상황이 됐을 때 뉴욕 증시는 경기 둔화, 경기 침체에 관심을 쏟기 때문에 박수 칠 기회를 안 줄 거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뉴욕 증시를 크게 뺄 생각이 없어요. 그런데 분명히 지금 미쓰리 예상대로 뉴욕 증시에서 수면 위로 지금 경기 둔화, 경기 침체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전문가들은 연준 위원들이 아니에요. 전문가들은 뉴욕 증시 전문가들은 뭐 JP 모건이든 시티그룹이든 뭐 이런 애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경제 전문가 이런 애들이 미국 경제 지표가 이렇게 둔화되니 연준이 하반기에 인하해야 된다라고 시장이 흘릴 겁니다. 그래서 경기 둔화, 경기 침체라는 그런 악재를 금리 인하 가능성으로 이렇게 이제 물타기 하면서 뉴욕 증시가 흘러갈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4월달 증시는 청개구리 같을 거라고 말씀드렸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경기 둔화, 경기 침체, 그리고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압박, 연준위원들은 똑같은 얘기를 할 거고요. 다른 전문가들이 지금 미국 경기가 이렇게 둔화되고 있는데 금리 인상은 얼어 죽을 인하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해대면서 그들의 어떤 그 시속 게임을 할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영향을 대한민국 주식시장도 받을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경기 지표가 크게 안 좋았어요. 여러분 당장 금요일 날 발표하는 노동부 고용지표에서 예상이 지금 23만 8천 명인데 만약에 예상보다 크게 둔화됐다. 혹은 실업률이 3.6 유지가 아니라 뭐 3.7, 3.8 이렇게 올라갔다. 예를 들면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장 시장에서 금리 인하해야겠네. 경기 둔화네. 경기 침체네. 금리 인하해야겠네라는 주장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그런 주장이 고스란히 뉴욕 증시에 반영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뉴욕 증시는 크게 뺄 생각이 없다라는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럴 수 있는 이유가 미국은 그만큼 쓸 카드가 많은 나라이기 때문이에요. 자, 이제 여러분 미쓰리가 시장을 보는 그런 스타일을 좀 감이 오십니까? 저가 신하는 진짜 무조건 한 걸음 앞으로 가는구나. 무조건 한 걸음. 예. 무조건 미래를 바라봅니다. 지금이 중요하지 않아요. 이미 지금 주식시장에서 뭐 작년도 아니죠. 3월 달에 뭐 실리콘밸리 뱅크 어쩌고 뭐 이거 끝나고 어차피 그 문제는 끝날 거고요. 그 문제가 2008년도 금융위기까지 가지 않는다면 어느 정도 증시에서 이슈가 잦아들 겁니다. 그러면 투자자들은 흥분할 거거든요. 흥분하면 안 된다. 왜? 증시가 어떻게 된다? 관심을 경기 둔화, 경기 침체로 옮길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 조심스럽게 예상하건대 이제 4월 중순에 발표될 다음 주에 발표될 3월달 소비자 물가지표는 지난달에 발표했던 6.0보다 조금 더 크게 둔화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로 만들어낸 그 중소형 은행주들의 어떤 그 유동성 위기가 인플레이션을 많이 잡아놨기 때문에.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잡혔으니까 많이 둔화됐으니까 뉴욕 증시가 올라간다? 아니라고요. 예, 경기 둔화, 경기 침체. 그리고 경기 둔화, 경기 침체에 따른 금리 인하를 해야 된다라는 분위기로 몰고 갈 겁니다. 그게 제가 아마 얼마 전에 그랬죠. 이제 여러분 뉴욕 증시에서 인플레이션은 별로 관심 없다고 제가 얘기해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멘탈을 강화시켜 드렸으니까 여러분들도 오늘 성공할 수 있는 좋은 매매 하시고요. 단지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4월 달은 청개구리 매매라고 했습니다. 저도 지금 제가 이벤트 하고 있는 분들 그리고 기존에 이제 제가 종목에 매매해 드리는 분들이 에게 드렸던 종목들이 종목 장세다 보니까 이렇게 올라와요. 종목들이 지금이 어떤 단계냐? 딱 흥분하기 좋을 단계예요. 그런 분들이. 아직까지 목표 주가에 와 있진 않은데 그 종목이 고개를 들었어. 약간 마음이 조급해요. 그동안 꾸준히 기다려놓고는 이거 언제 올라가 이렇게 조급한데 그런 조급함이 어설프게 종목을 교체하게 하고 교체한 다음에 내가 파란 종목은 막 올라가고 내가 다시 산 종목은 내리고 막 이런 그 엉망진창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은요. 절대로 흥분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3월 달보다는 제가 3월 달 여러분들한테 안개 속을 지나가는 자동차 같다. 뭔가 안개 속에 뭔가 있다. 불안하다. 그러니까 속도를 줄이고 비상등을 켜야 된다라고 했는데 제가 4월 달은 그런 얘기 안 하잖아요. 4월 달은 청개구리다. 종목 장세인데 청개구리다. 청개구리 같은 주식시장 이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흥분만 하지 않으면 수익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이제 5월 달이 되면 뭐 셀 메이 이제 지랄 연병들 할 텐데 그런 것 의미 두지 마시고요. 그냥 여러분들은 멘탈 잡고 느긋하고 신중하고 그리고 한 발 앞서 바라보는 미쓰리를 들으시는 여러분들이니까 조금 느긋한 마음으로 그러나 저는 인간이기 때문에 100% 맞출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참조만 하시고 그리고 다른 경제 방송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만의 어떤 그 경제를 바라보는 눈을 좀 키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여기서 마치고요. 이따가 5시에 또 새날에서 똥꼬발랄한 센 언니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화이팅 하시고요. 저는 내일 돈다방 미스리에서 찾아뵐게요. 고맙습니다.